네, 안녕하세요. 의학용어 외우기 비뇨기 계통 5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아직 이제 목소리가 잘 돌아오지 않아서 약간 이제 듣기 불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풀면서 의학용어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항이뇨 호르몬 작용 저하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소변이 생성되는 질환은 무엇인가 입니다. 네, 정답은 요봉증 다이어베티스 인시피더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봉증이라고 하는 질환은 많은 양의 소변이 생성되는 질환인데 그 원인이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소변이 생성되는 질환을 요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변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체내의 어떤 수분, 전해질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이제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다. 만약에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 항이뇨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수분을 좀 더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되어서 이제 배출이 되는 그 소변의 양을 감소시켜서 체내의 수분이 더 이상 이제 부족하지 않도록 조금 막아주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요봉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항이뇨 호르몬이 이제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많은 양의 소변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많은 양의 소변이 생성이 되겠죠? 이 항이뇨 호르몬을 만드는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 뇌하수체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항이뇨 호르몬까지는 만들어졌는데 얘가 여기서 이제 작용하는 그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조절이 되지 못하고 많은 양의 소변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요봉증이라는 다이어베티스 인시피더스라고 하는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소변이 이제 배출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이제 수분은 계속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도한 갈증이 동반되는 이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갈증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소변 안에 이제 그 소변이 계속 이제 많아지니까 여기가 이제 농축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소변의 양이 많아지면은 그래서 이제 묽은 그런 소변이 배출이 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단어들을 몇 개 더 외워보면은 우리 아까 이제 요봉증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이제 갈증을 호소를 하게 된다고 했는데 과도한 갈증으로 인해서 물이나 얼음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을 의학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의학용어로 다음 폴리딥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증이 생겨서 갈증이 이제 너무 심해서 물이나 그런 얼음을 많이 마시는 것을 다음 폴리딥시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외웠던 것 중에 소변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 소변 양 자체가 이제 많은 것을 우리는 다뇨라고 했고요. 의학용어로는 폴리유리아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거, 이제 지나치게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거는 빈뇨라고 했습니다. 빈뇨는 frequency
for urination이라고 했고요. frequency라고 차트에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깨는 거는 야간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당뇨병은 우리가 DM이라고 약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DM이라고 약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다이어베티스 멜리투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차트를 보다 보면은 이 DM 환자 차트에서 3P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3P는 당뇨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전형적인 증상을 그냥 간략하게 3P라고 차트에 이제 적기도 하는데, 이 3P는 세 가지의 P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P가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폴리유리아, 여기 앞에서 배운 단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P는 뭐냐면 폴리딥시아, 첫 번째에 나왔던 다음이라고 하는 증상이고, 마지막 P는 뭐냐면 폴리파지아라고 해서 다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P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증상이다. 단뇨, 다음, 다식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 이제 다이어베티스 멜리투스 당뇨병이기 때문에 이제 3P라고 차트에서 그냥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 이제 단뇨가 이제 소변의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붕증도 많은 양의 소변이 생성이 되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 단뇨와 그 요붕증 소변의 차이는 당뇨병 환자에서 단뇨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이 많겠죠. 혈액 안에도 이제 혈중의 그 당이 높아서 결국에는 이제 소변에서도 당이 배출이 되는 거고, 요붕증에서의 이제 많은 양의 소변 같은 경우는 소변의 양은 많지만 여기 안에 요붕증 같은 경우는 당이 없다. 요붕증에서 이제 소변 안에는 이제 당이 없다라는 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자연 배뇨를 위해서 장기간 삽입하는 돈요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폴리 카테터, 유치 카테터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테터가 관이잖아요. 그래서 관 종류인데, 이렇게 장기간 삽입하는 거는 폴리 카테터라고 하고요. 이제 그 1회만 사용을 하려고 이제 삽입하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회용 돈요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식 명칭은 그냥 단순 돈요라고 하고, 거기서 쓰이는 거는 폴리 카테터가 아니라 뭐냐면은 넬라톤 카테터라고 해요. 그래서 차트에서 이제 폴리 카테터냐 아니면 넬라톤 카테터냐 이렇게 이제 그 용도가 다르니까 장기간 사용하는 거고, 넬라톤 카테터는 한 번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차이점도 같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유치 카테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관이고, 단순 돈요에 사용하는 관은 보통 고무로 만든 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몸 밖에서 높은 에너지 충격파를 콩팥이나 요관 결석에 집중적으로 쏘아서 결석이 서서히 부서지게 만들고 소변과 함께 자연 배출되게 하는 치료법으로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비침수성 시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체외 충격파 쇠석술 ESWL이고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약어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ESWL 이제 약어로 많이 외우는데, 이제 풀어서 쓰면은 E는 뭐냐면 엑스트라 코포릴, 여기서 이제 E를 땄고 이게 체외라는 뜻이죠. 몸 밖에 이런 뜻이고, 그 다음 S는 쇼크이라고 해서 이제 충격이고, 웨이브는 파죠. 그래서 충격파에 이제 첫 글자 하나씩 땄고, ESW, 그 다음 L은 뭐냐면 리소트립시라고 해서
이제 세속수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래서 첫 글자 하나씩 따가지고 ESWL이 이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몸 밖에서 그 충격파, 쇼크웨이브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충격파를 계속 쏘면은 그 안에 있는 결석이 이제 부서지는 거야. 잘게. 이게 결석이 이제 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쇼크웨이브를 계속 충격을 주면은 얘가 이제 부서지겠죠? 그래서 부서져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변이랑 같이 배출되게 하는 그 치료법이 ESW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어로 또 자주 나오니까 약어까지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콤파 기능 평가에 사용이 되며 소변으로 배설되는 근육 대사량의 노폐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크레아티닌. 예, 영어 그대로 크레아티닌이고요. 네, 크레아티닌은 노폐물의 종류인데 그 중에서도 그 콤파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노폐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냐, 뭐 정상이냐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아티닌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얘가 이제 소변으로 배설되는 그 노폐물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GFR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신장이 망가진 것을 우리가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 말기 신질환을 ESRD라고 이렇게 했었고, ESRD가 5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1기부터 5기까지 나누는 표를 한번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이제 이런 수치들, 크레아티닌 여기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크레아티닌이 이제 정상이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 이제 이렇게 1기부터 이제 3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안 좋아질수록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증상 같은 것도 심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봤었던 그 크레아티닌이 이제 다시 한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콤파 기능 평가에 사용이 되고 소변으로 배설되는 근육 대사량의 노폐물은 크레아티닌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는 조영제를 사용을 해서 방광, 요도, 요관을 소변이 배출되는 동안에 촬영하는 검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배뇨방광 요도 조영술이고요. 얘도 약어로 VCUG라고 합니다. 그래서 VCUG도 한번 풀어서 봐보면, 이제 V는 보이딩이라고 해서 이제 배출을 나타내죠. 배뇨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제 시스토가 방광이고 유레스로가 이제 요도. 그래피는 이제 조영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보이딩 시스토 유레스로 그래피 VCUG는 배뇨 방광 요도 조영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에 바로 봐보면 이번에는 이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촬영으로 콤파 요관 및 방광 단순 촬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네, 정답은 KUB이고요. 얘는 그냥 약어로 바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KUB는 각각 그 장기의 첫 글자를 딴 거라서 키드니, 그리고 U는 유레터, 그리고 이제 B는 방광이겠죠, 블래더. 이렇게 하나씩 따고, KUB 촬영은 이제 이렇게 약어로 그냥 쓰이는데, 이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단순 촬영을 이제 KUB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5번 문제에서는 조영제를 사용을 하는 촬영이었죠. VCUG 같은 경우는 배뇨방광 요도 조영술은 조영제를 사용을 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콤파 요관 방광 촬영은 KUB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영제를 사용을 하고 그 콩팥 깔때기, 신호 쪽 촬영을 하는 거는 또 뭐라고 하냐면, CU가 콩팥 깔때기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약어로 IVP라고 하고, 얘는 정맥 콩팥 깔때기 조영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I가 인트라, 안쪽에 이런 뜻이고, V는 정맥을 뜻하는 베너스. 그래서 P는 콩팥 깔때기겠죠. 파이엘로그래피.
정맥 콤팍 깔때기 조영술 IVP라고 합니다. 그래서 IVP 같은 경우도 조영제를 사용하는 콤팍 깔때기 신호 쪽 촬영 술이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비뇨기 계통과 관련된 의학용어를 공부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의 의학용어를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